왜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지난주쯤이었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학기부터 형법 관련해서 왜 주말마다 3시간 정도 강의하겠다. 이거 좀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또 다른 오늘 서울대 교수직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졌다는데 어떤 겁니까? 검찰이요.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가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서울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대는 봅시다. 이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 내용을 보면 기소된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에 따르면 총장이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의 직위 해제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뭐 결정이 주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의를 개설하겠다 계획을 세워놓은 중이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못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과거 조 전 장관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1992년에 교수가 되었으니 교수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 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총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복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그만두는 순간 자동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 측,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약간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건 혹시라도 아닐까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울대학교가 조국 직위 해제 검토 안 하고 있답니다. 서울대 관계자 말하길 검찰 조국에 대한 처분 결과 통보서를 보내왔으나 직위 해제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오평론가 보시기에는 서울대 지금 검토 안 하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김연아 의원이 얘기했었던 공직에 복직할 때 악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조국 교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 가입된 사람들도 교수가 되었다가 다시 자동으로 복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유독 교수만 철밥통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점으로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지금 직위 해제하려고 하면은 근무 태도 불성실, 기소된 자 등등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가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직위 해제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예. 조 전 장관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올랐지만 어떠한 것도 지금 유죄다.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못 잘라낸다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대 같은 어느 정도 더 경우가 근거가 필요한 겁니까? 금고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소됐습니다라고만 사실은 온 상황이지만 서울대 측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그 기소의 혐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이것이 금고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수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자동적으로 해임되기 때문에 직위해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시죠. 네. 자꾸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펴거든요. 그렇다면 숙명여고에서 있었던 그 쌍둥이 자매 사건,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는 입시에 활용되지도 않았어요. 내부에서 시험지 유출한 거 그거 한 건이에요. 12가지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혐의가. 그거 한 건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버지인 그 교사는 파면이 됐고요. 지금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나왔어요. 3년. 또 쌍둥이 그 딸 둘은요.
학교에서 재적 처리됐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의 잣대라든지 인식의 잣대에 비춰봐서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떤 잣대를 적용해야겠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지금까지도 숙명여고 사건은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잣대가 고무줄이라면 그게 잣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직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직위 해제 여부가 결론이 글쎄요. 어제 서울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서울대가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지 이 역시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권한을 모두 쓰겠다 이렇게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